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세컨드 시스템에 대한 정성적인 반응을 알아봤고요. 폴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이 나타난다고 얘기했는데, 특히 스텝 입력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폴이 허수축에 있을 경우에는 댐핑 레이쇼 0이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댐핑 레이쇼라는 거는 허수축하고 이 폴의 위치까지 이루는 각도인데, 이 같은 경우 허수축에 있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0이죠. 그러므로 댐핑 레이쇼는 0이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반응은 언댐프드 레스폰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댐핑이 없이 무한 반복하는 진동하는 신호가 되고요. 그리고 언더댐프드 시스템이라고 이 밑에 나와 있는 것은 폴이 복소근일 때, 복소수 폴일 때, 그리고 복소수의 실수 파트가 0이 아닐 때, 이때 이제 언더댐프드라고 하고 반응이 이제 오실레이팅 하면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파이널 밸류로 수렴하는, 이렇게 파이널 밸류로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응을 언더댐프드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댐핑 레이셔가 0에서 1 사이, 즉 이렇게 폴하고 원점하고 이었을 때 이 각도 세타가 0에서 90도 사이일 때 이렇게 발생하고요. 이때 폴의 위치는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D라고도 표시하고, 시그마는 익스포넨셜 디케이 프리퀀시, 그리고 오메가는 댐프드 프리퀀시라고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폴에 둘 다 이제 실수, 서로 다른 실수가 아닌 같은 실수, 즉 중근일 경우에는 크리티컬 댐프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폴이 이제 그때 댐핑 레이쇼는 1이다. 왜냐면은 요 각도가 이제 90도이기 때문에,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이제 사인 세타 90도는 1이죠. 댐핑이 1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는 폴이 서로 다른 실수 폴 두 개를 가질 경우에는 각각의 폴은 실수축에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고요. 그때 반응을 오버댐프드 레스폰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네 개의 서로 다른 스텝 레스폰스를 하나의 그림에 겹쳐서 그리게 되면 어떤 형태의 그림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한 그래프, 시간에 대해서 레스폰스에 대한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로 그린 건데, 편의상 이렇게 주파수는 비슷한 프리퀀시를 갖는 시스템에 대해서 그렸습니다. 각각의 이제 오버댐프드 시스템은 맨 밑에 있는 가장 느린 시스템이고요. 그러니까 스테디 밸류가 1이라고 하면은 그 가장 천천히 반응한 게 오버댐프드 시스템. 그리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댐프드는 오버댐프드보다는 조금 빠르게 가지만, 이때는 이제 오실레이팅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다른 말로 오실레이팅이란 걸 우리가 링잉이라고도 하거든요. 링잉, 오버슛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우리가 크리티컬 댐프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조금 더 댐핑이 작아지게 되면은 언더댐프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세 번째 이 그림처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진동하면서 이렇게 수렴하는, 이걸 언더댐프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댐프드 시스템은 아예 댐핑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진동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를 이제 언댐프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너럴 세컨드 시스템, 여기에 주어진 이런 세컨드 시스템에 대해서 이 스텝 레스폰스를 인가했을 때 어떻게
스텝 인풋을 가했을 때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입력이라는 것은 전 입력이 스텝 입력이고요. 그러므로 아웃풋은 전달함수 곱하기 입력 신호가 돼가지고 ys는 s분의 1 곱하기 s제곱 플러스 2 제타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 제곱분의 오메가 n 제곱 이렇게 주어집니다. 얘를 이제 파셜 프랙션을 하게 되면은 두 개의 항으로 2차 항인데 이제 이거를 언더댐프드로 가정을 해서 K1, K2, S 플러스 K3 이렇게 assume 제타가 1보다 작은 경우 언더댐프드의 경우에 가정을 해서 반응이 어떻게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댐프드란 말은 폴이 컴플렉스 폴이니까 이 두 번째 텀이 이렇게 하나의 그 2차식 형태로 분해가 됐고요. 그리고 분자는 밑에 2차식이니까 진분수 꼴로 K2S, K3 해서 3개의 언노운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파셜 프랙션을 다시 통분을 해서 이 K1, K2, K3를 결정하면은 일단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K1은 1, K2는 마이너스 1, K3는 마이너스 2 제타 오메가 n과 같이 결정이 됩니다. 요거는 이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면은 YS식을 부분 분수로 분해했을 때 다음과 같이 제곱분의 S 플러스 2 제타 오메가 n 이렇게 되고요. 얘를 이제 분모가 2차식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두 번째 항을 분해해 줍니다. 그래서 S 플러스 제타 오메가 n 제곱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에 1 마이너스 제타 제곱 분의 분자도 마찬가지로 요 꼴을 맞추기 위해서 요 놈하고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S 플러스 제타 오메가 n 하고 나머지 제타 오메가 n 하면 이제 2제타 오메가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텀으로 분해가 돼가지고 얘는 s분의 1 s 플러스 시그마 제곱 플러스 오메가 d의 제곱분의 s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오메가 d 분의 제타 오메가 n 아니면 다시 쓰죠. 제타 오메가 n은 시그마 곱하기 s 플러스 시그마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d의 제곱분의 오메가 d 라는 형태로 라플라스 테이블을 바로 활용하기 위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시그마는 제타 오메가 n을 의미하고요. 오메가 d는 오메가 n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제타의 제곱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시간 영역에서의 레스폰스를 구하기 위해서 이 YS라는 주파수 도메인의 시그널을 라플라스 역변환을 통해서 YT를 구하게 되면은 각각 1 마이너스 첫 번째, 두 번째 항은 코사인이죠. 그래서 코사인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dt 그리고 세 번째 텀은 마이너스 오메가 d분의 시그마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 사인이죠. 이번엔 사인 오메가 dt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 이때 첫 번째 요항이 이제 퍼스트 레스폰스 그리고 나머지 뒤에 두 항이 내추럴 레스폰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식이 이제 제너럴 세컨드 시스템의 스텝 레스폰스인데 퍼스트 레스폰스하고 내추럴 레스폰스가 같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내추럴 레스폰스를 잘 보면은 둘 다 이제 오메가 D라는 주파수로 진동하는 시그널이고 이 코사인 사인 이 앞에 있는 개수가 다르긴 하지만 어떤 이제 조합으로 나타나 있죠. 이걸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가로 안에 있는 요 항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식 요런 거 기억나죠?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를 묶어서 정리해라. 삼각함수를 사용해서 얘기하면은 얘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서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끌어내고요. 이 안쪽에 이렇게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B 사인 오메가 T라고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요 삼각함 함수의 관계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은 원점에서 선을 긋고 요 각도를 P라고 정의하면은 요 길이가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코사인 P 값은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A고 사인 P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B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있는 요 놈이 코사인 P라는 값으로 바뀌고 두 번째는 사인 P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걸 정리하면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하고 안쪽이 코사인 P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사인 P 사인 오메가 T라는 형태로 돼서 삼각함수의 합의 공식을 적용하면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이쪽에다가 풀게 되면은 자, 이건 좀 작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자 A가 바로 1이고 B가 오메가 D 분의 시그마였습니다. 그러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전체 루트 씌운 거는 루트 1 플러스 오메가 D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요것을 조금 더 안쪽을 정리하면은 루트 안에 1 더하기 오메가 D는 오메가 N의 제곱에 1 마이너스 제타의 제곱분의 시그마는 오메가 N 제곱 제타의 제곱이 되니까 오메가 N 지워지고요. 이렇게 해서 남은 게 1 마이너스 제타 제곱분의 1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P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가 1이고 이쪽이 오메가 D분의 시그마니까 P 탄젠트 P 값을 계산해 보면 얘는 이렇게 되니까 탄젠트 1분의 오메가 D분의 시그마 얘는 오메가 D분의 시그마가 되고요. 얘를 다시 정리하면은 1 마이너스 제타 제곱분의 제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T를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하면은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그리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루트 1 마이너스 제타의 제곱 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DT 마이너스 P 그리고 여기서 P는 탄젠트 P는 오메가 D분의 시그마 또는 1 마이너스 제타 제곱분의 제타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조금 더 간단히 하면은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제타의 제곱분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 코사인 오메가 d t 마이너스 p 라는 형태로 최종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p는 뭐냐? 코사인에서 이 앞에 있는 오메가 d는 오실레이팅 하는 주파수고 얘는 페이즈 딜레이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아웃풋 시그널이 결국에 스텝 레스폰스가 시스템 파라메타인 오메가 n 또는 제타 아니면은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만든 시그마하고 오메가 d. 그러니까 오메가 n 제타는 말 그대로 시스템 파라메타고 시그마하고 오메가 d는 실수부 그리고 허수부에 대한 그 값으로 관계식은 다 이미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세컨드 오더 시스템의 유닛 스텝 레스폰스입니다. 자, 유닛 스텝 레스폰스 오브 제너럴 세컨드 오더 시스템 식을 앞서 다음과 같이 유도를 했었는데요. 이 식을 이제 가만히 음미해 보면은 파이널 밸류가 y, t 무한대 파이널 밸류는 t가 무한대로 갈 때 yt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이 익스포넨셜 디케이 요놈 때문에 두 번째 항은 완전히 사라지고 첫 번째 항만 남아서 1만 남습니다. 그래서 1로 간다는 건 알고 있고요. 두 번째 항이 결국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트랜지언트 구간에서 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이고 있습니다. 트랜지언트 구간에서 이제 오실레이팅 하는 텀이 코사인 안에 있는 이 텀 때문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익스포넨셜 디케이, 익스포넨셜 함수 때문에 그 진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시그마는 제타 오메가 n이라고 해서 이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디케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디케이 효과가 여기 이제 앞에 있는 개수에 따라서 약간씩 변하게 되는데 그 개수를 보니까 댐핑 레이쇼의 B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솔루션은 댐핑 언더 댐프드 시스템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댐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언더 댐프드 경우에 우리가 언더댐프드 시스템에 대한 스텝 레스폰스 구한 거고요. 만약에 오버댐프드다 아니면 크리티컬 댐프드다 하면 아예 이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식이 저런 형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 오실레이팅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댐핑이 0에서 1 사이에 따라서 값이 변해서 댐핑이 작을 때랑 클 때 이 트랜지언트 구간에서 반응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이 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댐핑이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은 세컨 항이 그러니까 세컨 항의 계수가 1 마이너스 제타 제곱분의 1이 거의 1에 가까워지게 되죠. 그리고 댐핑이 0으로 간다니까 시그마는 제타 오메가 n이기 때문에 이 시그마는 0으로 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 댐핑이 0으로 가게 되면은 두 번째 항에서는 남는 것이 요 코사인 텀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댐핑이 1로 가까이 가게 되면은 1 마이너스 제타 제곱분의 1은 굉장히 큰 값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시그마는 오메가 n 그리고 오메가 d는 아까 했지만 오메가 n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젠트 p 값을 계산해 보면 얘는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분의 제타였는데 얘는 이제 무한대가 되니까 p가 90도에 가까워지죠. 그러므로 요 색을 다 합치면은 코사인 오메가 dt 마이너스 p라는 게 오메가 d가 0에 가까워지니까 t에 대한 효과는 없어지고 오로지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남습니다. 코사인 마이너스 90도는 0이죠. 그러므로 이 스텝 레스폰스의 두 번째 항의 앞에 개수가 이 개수가 무한대로 이렇게 커져도 요 결국 곱해지는 요 값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냥 스텝 레스폰스의 두 번째 항 오실레이팅 하는 텀은 없어지고 그냥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댐핑 레이쇼에 따라서 반응이 0에서 1 사이에 가지는 값이 다 달라지게 되는데 그 그림을 이제 보면은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플롯이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댐핑 레이쇼만 변화시켰을 때 반응을 보이는 건데 댐핑 레이쇼가 0.1부터 0.8까지 변화시켰을 때 점점 댐핑이 커질 때 이 오실레이팅 하는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컨드 오더 시스템의 그 레스폰스를 대충 그리면은 일반적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초기 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언더댐프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가서 피크를 찍고 다시 내려와서 진동 오실레이팅 하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어떤 파이널 밸류로 수렴하는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스폰스를 가지고 일정한 어떤 입력, 유닛 스텝 인풋을 주었을 때 시스템마다 이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반응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파라미터들을 이제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라이즈 타임. 그러니까 라이즈 타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초기 0에서 시작을 해서 시스템 반응이 이게 파이널 밸류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파이널 밸류의 10%부터 90%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라이즈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더댐프드 같은 시스템에서는 이제 라이즈 타임을 지나서 그 다음에 최대치 피크 값을 도달하는 시간, 그걸 피크 타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피크 타임일 때 파이널 밸류의 기준으로 얼마큼 위쪽으로 올라가 있느냐, 이것을 오버슛이라고 합니다. 오버슛.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서 이 오버슛을 지나서 레스폰스가 오실레이팅 하면서 점점 디케이가 되는 거죠. 익스포넨셜 디케이 텀 때문에 디케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최종 바운더리, 파이널 밸류 근처에 어느 바운더리 내에 시그널이 들어오게 되고 그 뒤로도 계속 이제 디케이가 발생해서 점점 파이널 밸류로 수렴해가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때 이 들어오는 시간을 우리가 세틀링 타임이다 라고 합니다. 세틀링 타임. 그래서 요 각각의 이 파라메타들, 파라메타 아니면 또는 규격, 시간 영역에서 표현하는 규격들이 결국 우리가 그 세컨드 시스템의 독립된 파라메타는 뭐냐면은 두 가지, 내추럴 프리퀀시하고 댐핑 레이쇼 또는 익스포넨셜 디케이 프리퀀시 아니면은 댐프드 프리퀀시, 이 두 개의 파라메타로 시스템의 특징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결과로 나타나는 어떠한 그 시간 영역에서의 반응 그 성을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즈 타임입니다. 라이즈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스템의 스텝 레스폰스가 최종값, 파이널 밸류의 최종값의 10%부터 90%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라이즈 타임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라이즈 타임을 계산을 하려면은, 엄밀하게 계산을 하려면은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의 레스폰스에 대한 익스플리시트한 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2시간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y t1일 때 얘가 0.1이고 y t2일 때 0.9가 돼서 t2 빼기 t1이 라이즈 타임인 tr이 된다.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되는데 앞서 기억하겠지만 그 세컨드 시스템, 제너럴 시스템의
그 레스폰스 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 이렇게 해서 거꾸로 해서 풀 수 있는 정도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제로가 없는 세컨 오더 시스템에서는 그 라이즈 타임을 TR이라고 했을 때 그 라이즈 타임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어프록시메이션 될 수 있다 라고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오메가 n TR은 1.676 제타의 3승 마이너스 0.417 제타의 제곱 플러스 1.039 제타 플러스 1. 결국 그 오메가 n 곱하기 라이즈 타임이라는 게 제타의 어떤 함수로 표현된다고 하고, 요거는 이제 아래에 있는 이 그래프처럼 제타의 함수로 라이즈 타임 곱하기 내추럴 프리퀀시를 곱해 놓은 식입니다. 대략 보니까 약간 이제 0.1일 때 1.15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증가하는 형태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약간 꺾인 형태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2차식처럼 보이지만, 요것을 대략 그 댐핑 레이쇼에 따라서 주어진 값에서 댐핑을 0.5 정도로 기준을 하고, 여기 기준에서 우리가 선형적으로 근사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 그래서 만약에 뭐 항상 맞지는 않지만 제타가 0.5 정도 값을 가진다. 딱 중간값 정도 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요 중간에서의 기울기가 1.64 정도 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64 라이즈 밸류. 그리고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댐핑에 대한 그 디펜던시를 없애고 라이즈 타임하고 오로지 내추럴 프리퀀시하고 연관짓는 식을 유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부터 중요한 게 라이즈 타임은 결국 1.64 나누기 오메가 n이라는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 이건 근사식입니다. 근사식. 중요한 거는 근사식이지만 충분히 여러 가지 댐핑에 따라서 좀 오차가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파라메터를 알 때 즉각 그 파라메터로부터 즉각적으로 라이즈 타임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식으로 시작하는데 가장 사용하기 좋은 값이죠. 물론 시간이 있고 계산 여력이 되면은 이 테이블 위에 있는 이 식을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그 시스템에 댐핑하고 내추럴 프리퀀시를 안 다음에 그걸 가지고 라이즈 타임을 예측하면 됩니다. 그나마 굉장히 근사하지만, 얘도 근사한 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맞는데, 조금 더 근사화 해가지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댐핑을 가정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라이즈 타임은 바로 그 내추럴 프리퀀시의 역수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내추럴 프리퀀시에 반비례한다. 요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추럴 프리퀀시가 커진다라는 얘기는 오메가가 크다는 얘기니까 라이즈 타임은 작아지고, 반대로 내추럴 프리퀀시가 작아지면 라이즈 타임은 커지죠. 그러니까 빠른 시스템일수록 라이즈 타임이 짧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10%에서 90%까지 금세 올라간다는 얘기죠. 반대로 느린 시스템은 10%에서 90%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 영역 규격으로 피크 타임이라고 있습니다. 피크 타임은 TP라고 쓰고요. 우리가 이제 제너럴 세컨 오더 시스템에 타임 도메인의 스텝 입력을 가했을 때 반응이 대략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언더댐프드 경우이고요. 이때 첫 번째 피크인 이 점이 발생하는 시간을 TP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얘는 익스플리시트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시간 영역에서의 타임 도메인 스텝 인풋에 대한 레스폰스를 다음과 같이 쓴다고 하면은 이 함수를 도함수로 구해서 시간에 대한 미분 함수로 구하면은 시그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에 코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오메가 d분의 시그마 사인 오메가 dt 하고 체인 룰에 의해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 마이너스 오메가 d의 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시그마 코사인 오메가 dt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 항하고 요 항은 서로 상쇄가 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남는 식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로 묶어서 오메가 d분의 시그마 제곱 플러스 오메가 d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dt입니다. 그러니까 피크라는 점은 이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기울기가 0인 시간이니까 0일 때 발생하니까 y 닷의 TP라는 시간에서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시그마 TP 오메가 D분의 시그마 제곱 플러스 오메가 D 그리고 사인 오메가 D의 TP라고 정의됩니다. 이 값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익스포넨셜 함수는 0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양수 그리고 요만큼도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말은 y 데리버티브 값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사인 오메가 d의 TP가 0이 돼야 된다고 한 거기 때문에 사인 함수의 주기성을 고려하면은 오메가 d의 TP가 0 또는 n파이 그러니까 파이의 정수배 n은 0, 1, 2 이렇게 여러 번 피크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그림에서 여기도 길게 0이고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기 때문에 또 0인 점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초기점. 그래서 피크 타임이라는 것은 n이 1일 때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TP는 파이 나누기 오메가 D 다시 말해서 오메가 D는 오메가 n 곱하기 1 마이너스 제타 제곱분의 파이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기 2차 함수, 2차 시스템의 스텝 레스폰스를 보면은 이 초기치 0에서 기울기 0인 지점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피크 타임에서 이렇게 첫 번째를 제거하고 쭉 올라가다가 두 번째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피크 타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오버슛이라고 하는 규격인데요. 오버슛은 기호로 MP 또는 %OS 오버슛의 약자로 읽겠습니다. 얘는 정의가 어떤 스테디 상태, 즉 파이널 밸류 상태를 지나쳐서 위로 갈 때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최대값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그 최대값을 표시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최종값 파이널 밸류의 비례 퍼센티지로 표시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버슛이라는 건 세컨 오더 시스템 반응에서는 이렇게 올라가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최종값이 파이널 밸류가 여기가 파이널 밸류라고 하면은 피크 타임에서 최대값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을 우리가 퍼센트 오버슛 이렇게 정의합니다. 수식적으로는 오버슛이라는 것은 y의 파이널 밸류, y 파이널 분의 최대값, 피크에서 최대값 빼기 파이널 밸류를
파이널 밸류 나눈 값을 100%, 100을 곱해가지고 퍼센트 단위로 표현하는 값이 오버슛입니다. 일반적인 유닛 스텝 함수의 노멀라이즈드 폼, 그러니까 제너럴 세컨드 오더 시스템에서는 파이널 값이 y 파이널 값이 1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버슛이라는 것은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피크 값일 때 y 값에서 1을 빼고요, 그것을 100을 곱한 값. 즉 피크 값이라는 것은 레스폰스의 피크 타임에서의 값에서 1을 빼고 100을 곱한다. 그러면은 앞에서 이 피크 타임에서 값은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P 코사인 오메가 D의 TP 플러스 오메가 D 분의 시그마 사인 오메가 D TP 빼기 1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1 사라지고요. 남는 부분을 정리하고 피크 타임에서는 T가 피크 타임에서는 중요한 게 아까 그 피크 타임 계산할 때 식이 오메가 D 곱하기 TP라는 게 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코사인 오메가 D의 TP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사인 오메가 D의 TP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요 놈 사라지고 요 놈은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MP는 익스포넨셜 남는 항만 정리하면 마이너스 시그마 TP 곱하기 100 이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리하면은 익스포넨셜 함수 위에 있는 피크 타임의 정리를 사용해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시그마는 제타 오메가 n, 피크 타임은 오메가 n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시그마 제타 제곱분의 파이. 그래서 오메가 n 사라지기 때문에 남는 항은 익스포넨셜 함수의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제타의 제곱분의 제타의 파이 곱하기 100으로 결정됩니다. 자, 이 식을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재미난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오버슛이라고 하는, 즉 피크 타임에서 올라가는 이 높이라고 하는 이 규격은 우변을 보면은 100 익스포넨셜 함수고 100을 곱하고 파이 이런 거는 상수니까 상관없는데, 제타, 즉 얘는 오버슛은 is a function of zeta. 댐핑 레이쇼만의 함수이다. 그러니까 댐핑 레이쇼 값에 따라서 오버슛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물론 그게 선형적인 관계는 아니고 약간 비선형적인 관계로 복잡한 익스포넨셜 함수로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오버슛은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오버슛은 언더댐프드 시스템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오버댐프드나 아니면은 크리티컬 댐프드에서는 오버슛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은 오버슛하고 관계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그림에서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댐핑 레이쇼를 가지는 시스템에 대해서 오버슛 값을 다르게 0.1부터 0.8까지 언더댐프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오버슛을 그렸을 때, 이 그림을 보면은 오버슛이 커지는 경우, 즉 여기서 스테디 밸류가 파이널 밸류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은 오버슛이 커질수록 댐핑 레이쇼는 작다.
반대로 댐핑 레이쇼가 커질수록 오버슛은 줄어들게 됩니다. 댐핑 레이쇼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이 오버슛을 그럼 댐핑 레이쇼의 관계니까, 물론 아까 말한 선형적인 관계는 아니고 어떤 관계식이 댐핑 레이쇼가 커지면은 오버슛은 줄고 댐핑 레이쇼가 작아지면 오버슛은 작아진다. 약간 반비례 관계가 있어서 이거를 직접 이 식을 여러 가지 댐핑 레이쇼에 대해서 오버슛을 그린 그림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댐핑 레이쇼가 0에서 0.9까지 갈 때 오버슛은 100%에서 쭉 줄죠. 즉 오버슛이 제일 클 때가 100%라는 얘기는 언댐프드 시스템, 즉 이 댐핑 레이쇼가 0일 때는 언댐프드 시스템이라고 하죠. 언댐프드 시스템에서 오버슛이 100%다. 그때 반응을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언댐프드 시스템은 요렇게 사인이 아니고 코사인 함수를 그리게 되고 파이널 밸류가 딱 중간값 1이면은 얘는 2가 됩니다. 그래서 1만큼 크기의 오버슛이 발생하고 그거는 파이널 밸류의 100%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가 발생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댐핑 레이쇼의 반비례하는 형 관계로 이렇게 오버슛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어떠한 오버슛을, 그러니까 댐핑 레이쇼가 있을 때 오버슛이 대략 몇 프로 정도 된다. 그러니까 댐핑 레이쇼에 따라서 오버슛의 값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식을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결정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오버슛 식을 사용해서 원래 오버슛 식이라는 게 MP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제타 제곱분의 제타 파이 곱하기 100이니까 양변을 100으로 나누고 로그를 취해주면은 MP 나누기 100에다가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좌변은 마이너스 제타 파이 나누기 1 마이너스 제타의 제곱.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정리해서 제타의 식으로 풀어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타는 마이너스 로그 MP 나누기 100 나누기 파이 제곱 플러스 로그 제곱 MP 나누기 100과 같은 형태로 즉 다시 말해서 오버슛의 값을 알면은 그 시스템의 댐핑 레이쇼를 거꾸로 예측할 수 있다라는 식이죠. 즉 오버슛이 70% 정도 나왔다. 어떤 실험을 해서 얘는 세컨 오더 시스템 같은데 오버슛이 70% 나왔다. 그러면 그 시스템의 댐핑은 뭐 대략 0.1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들을 이 테이블, 이 그래프 또는 이 익스플리시트한 이 식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오버슛은 오로지 댐핑 레이쇼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다른 그 세컨 오더 시스템의 파라메타인 내추럴 프리퀀시랑 다르게 오로지 오버슛만의 함수라는 거 앞으로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세틀링 타임입니다. 세틀링 타임은 이전에 퍼스트 오더 시스템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정의 자체가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건데 그게 아웃풋이 파이널 밸류 그 주변에 도달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주어진 에러 바운드 내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을 세틀링 타임이라고 합니다. 보통 퍼스트 오더 시스템에서는 오버슛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퍼스트 오더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반응이니까 여기가 파이널 밸류가 되면은 어느 시점에 도달해서 세틀링이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계속 수렴을 해가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A 바운드를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세컨 오더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 경우인데, 뭐 이게 언더댐프드 시스템의 경우에는 시스템 반응이 약간 링잉, 이렇게 흔들리는, 오실레이팅 하기 때문에 오실레이팅 하다 보면은 언제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이 반응의 에러 바운드는 일단 한 시점에서 세틀링이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 에러 바운드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YT, 그러니까 레스폰스를 YT를 다시 다른 형태로 정리하면은 1 마이너스 제타 제곱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t dt 마이너스 phi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 함수 자체를 보면은 코사인 항은 그냥 항상 크기가 1이고 주기 오실레이팅 하는 함수고, 여기 여기 있는 익스포넨셜 함수가 얘를 이제 크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즉, 시그마가 양수라고 그러면은 t가 증가할 때 익스포넨셜 함수는 0으로 가게 돼서 점점 오실레이팅 효과가 줄어드는 형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웃풋 레스폰스의 바운딩 커브를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커브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C1t라는 것은 1 더하기 1 마이너스 제타 제곱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 즉 그리고 C1t, 그 C2t는 1 마이너스 제타 제곱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 요 두 개의 커브를 보면은 형태는 위에 있는 아웃풋 레스폰스에서 코사인 함수가 없어진 경우, 즉 코사인 어떤 함수는 최대 1, 최소 마이너스 1의 범위를 갖기 때문에 C1은 YT의 최대 큰 범위만 택한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부호가 음수가 되면은 여기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C1t 같은 함수가 돼서 결국에 이 아웃풋 레스폰스는 C1t보다 작고 항상 C2t보다 항상 크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함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엔벨로프 커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YT 그 식의 아웃풋 레스폰스의 바운딩, 그러니까 전체적인 겉의 형태를 결정하는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엔벨로프 커브는 다음과 같은 형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그 두 개의 텀이 있는데, 세컨드 오더 시스템의 반응은 익스포넨셜 디케이가 발생하는 텀은 그 익스포넨셜 함수 때문에 생기고요. 시니소이달 오실레이션은 코사인 텀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요만큼 우리가 엔벨로프 커브라고 하고, 엔벨로프 커브 형상을 보면은 요게 아까 요렇게 되고, 요건 위쪽 방향, 즉 요것이 C1t가 되고요. C2t는 요렇게 요만큼이 C2t가 됩니다. 즉 엔벨로프 커브는 이 안에서 흔들리는 오실레이팅 하는 이 레스폰스를 바운딩, 경계를 만들어주는 그림이고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오실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크기가 점점 줄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틀링 타임을 구하기 위해서 이 함수 아웃풋 레스폰스가 어느 시점에 뭐 몇 프로 이내에 들어온다, 이거를 고려하는 게 아니고 엔벨로프 커브가 어느 시점에 그 에러 바운드 내에 들어오느냐로 계산을 해도 충분히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레스폰스 함수를 다시 그리면은 엔벨로프가 요거 C2t 그리고 엔벨로프가 C1t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레스폰스는 항상 이 안에서 이렇게 머물 수 있다고 가정하고, 파이널 밸류는 여기 점점 수렴하는 중간값, 여기 1입니다. 그러면은 세틀링 타임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우리가 파이널 밸류 기준으로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파이널 밸류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파이널 밸류에서 2% 세틀링 타임 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파이널 밸류 기준으로 요 위에 있는 요 값이 2% 크고 아래는 2% 작고, 즉 1.02의 파이널 값, 0.98의 파이널 값 안에 이 바운드 내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세틀링 타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틀링 타임은 바운딩, 이제 이 커브 여기가 좀 과정되게 그리면은 요렇게 여기가 1.02, 여기가 0.98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두 커브가 같은 지점에서 여길 이 라인 가로 수평선을 만나게 될 때 이 시간을 우리가 세틀링 타임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세틀링 타임. 그래서 세틀링 타임은 이 바운딩 커브가 어느 범위 내에 들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식으로 표현하면은 세틀링 타임 그러면 1 마이너스 제타 제곱 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s라는 시간에 얘가 0.02가 된다 라는 식을 통해서 세틀링 타임을 계산하면은 제타 오메가 n 분의 마이너스 로그 0.02의 1 마이너스 제타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익스플리시트한 식이고요. 정확한 식이고, 요 식을 뭐 외워서 세틀링 타임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즉 댐핑 레이셔를 알고 내추럴 프리퀀시를 알면은 세틀링 타임을 바로 예측할 수가 있는데, 얘는 오메가 n하고 제타의 동시에 함수기 때문에 이거를 매번 이제 계산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재미난 분자에 있는 이 로그식을 잘 보게 되면은 박스를 하나 그려가지고요. 분자에 있는 로그식을 보면은 마이너스 로그 0.02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 요는 이제 요것은 제타만의 함수죠. 댐핑 레이셔의 함수인데, 언더댐프드 시스템에서 댐핑 레이셔가 보통 0에서 0.9까지 범위, 0에서 0.9까지 범위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분자에 있는 이 로그 값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최대 4.74부터 최소 3.91 정도까지 간다. 그러니까 0.9 어느 값을 대입을 해도 이 범위 내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략 그 값이 오더가 3.9부터 4.74면은 뭐 굉장히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 값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냥 4 정도로 가정을 해도 어느 범위 내에 있는 댐핑 레이셔에서는 되게 다 잘 들어맞을 수가 있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근사화를 하는 거죠. approximate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세틀링 타임은 분자는 대략 4 정도 되고 분모는 제타 오메가 n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세틀링 타임을 바로바로 추정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폴 로케이션, 언더댐프드 시스템의 폴 로케이션은 이제 컴플렉스 폴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컴플렉스 폴의 형상을 이제 보면은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즉 여기서 요만큼이 셋하고 원점에서 폴까지 거리는 내추럴 프리퀀시, 그리고
이 폴의 실수분은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그러니까 제타와 오메가 n을 시그마라고 표시해서 exponential decay frequency, 그리고 이 폴의 허수분은 오메가 n 곱하기 1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해서 얘를 오메가 d, 그래서 얘를 damped frequenc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폴의 위치가 이제 뭐 실수부 허수로 표현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점에서 거리 또는 그리고 이 각도, 허수축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폴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반응을 우리가 뭐 예측할 수가 있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특히 이 세타라는 값은 사인 세타라는 값은 댐핑 레이쇼와 같다. 원점에서 거리, 뭐 여러 가지 이런 폴의 위치에 따라서 반응을 대충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 폴의 위치가 이제 변할 때, 그러니까 즉 어떤 시스템이 있고 그거의 비교 대상인 다른 시스템이 있을 때 그 폴의 위치가 둘이가 서로 다르다. 그럼 폴의 위치가 달라졌을 때 어떻게 시스템 특징이 바뀌는지 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폴이 이미지너리 엑시스에 따라서 이동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즉, 이 오른쪽에 그리는 것처럼 1, 2, 3 이렇게 써 있는 것은 1번 시스템, 2번 시스템, 3번 시스템이 같은 그러니까 세컨 오더 시스템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폴의 위치가 1번 시스템은 조금 더 이 실수축에 가깝고 3번 시스템은 실수축에서 멀어진다 라는 경우에, 그러면 1번 시스템, 2번 시스템, 3번 시스템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라고 얘기하기 앞서서 이 폴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가 실수분은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추럴 프리퀀시는 어떻게 될까요? 내추럴 프리퀀시라는 것은 이 각 시스템의 폴의 원점에서부터 거리이기 때문에 내추럴 프리퀀시는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3번 S 시스템 1, 2, 3.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내추럴 프리퀀시가 멀어집니다. 세 번째, 댐핑 레이쇼는 어떻게 될까요? 댐핑 레이쇼는 1번 시스템, 2번 시스템, 3번 시스템으로 갈수록 댐핑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 댐핑이라는 것은 사인 세타 값 댐핑인데, 세타라는 게 뭐냐면은 폴을 원점까지 직선을 이었을 때 이 이미지너리 엑시스와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어. 결국에 3번으로 갔을 때 요 선을 그으면은 요것이 세타 3. 그러니까 세타 1하고 세타 3를 비교하면 세타 3가 훨씬 작죠. 그러니까 세타 3가 작다면 사인 함수는 0에서 90도 상에서는 이제 증가하는 함수니까 결국에 각도가 이제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제타가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죠. 자, 앞서 얘기했던 이 네 가지 시간 영역에서 구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TP는 죄송합니다. TR rise time은 대략적으로 오메가 n 분의 1.64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크 타임은 정확하게 오메가 n 분의 1 마이너스 제타 제곱분의 파이. 그 다음에 퍼센트 오버슛, 얘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rise time, 그러니까 세틀링 타임은 제타 오메가 n 분의 4. 근사식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시그마 분의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그 타임 도메인에서 규격과 이 왼쪽에 있는 시그널을 보면은, 식을 보면은, 리얼 파트가 같다라는 얘기는 시그마가 같다는 얘기죠. 시그마가 같다는 얘기니까 요 1번으로부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세틀링 타임 같다. 이 세 개의 시스템에 대해서 세틀링 타임은 동일하다. 다른 말로 세틀링 타임 구할 때 우리가 바운딩 엔벨로프,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엔벨로프를 얘기했으니까 요 엔벨로프가 똑같다는 얘기죠. envelope remain same. 그리고 그러면은 rise time은 오메가 n의 함수니까 rise time은 어떻게 될까요? rise time은 rise time은 세계 시스템에 대해서 rise time은 오메가 n이 증가할수록 rise time 줄어들게 됩니다. rise time은 그래서 줄어들죠. 이 1번, 2번, 3번 순으로 rise time이 줄어들게 됩니다. 더 시스템이 빨라지게 되는 거고요. 피크 타임은 달라지죠. 피크 타임도 이제 오메가 n하고 오메가 n과 제타의 어떤 함수인데 뭐 댐핑도 변하고 오메가 n도 변하지만 이 그림에서 보면은 1번 시스템 피크 타임은 여기고 2번의 피크 타임은 여기, 3번의 피크 타임은 여기. 그래서 피크 타임은 점점 마찬가지로 주된 이제 피크 타임은 주된 파라미터가 오메가 n이 변할 때 훨씬 더 많이 변하니까 피크 타임은 줄어들게 된다. 1, 2, 3 순서대로요. 그리고 오버슛은 마찬가지로 3번에서 보면은 댐핑이 줄어들기 때문에 퍼센트 오버슛은 댐핑이 준다라는 얘기는 오버슛이 증가를 하겠죠. 1, 2, 3 순서대로. 다음 경우에 있어서는 이 폴이 두 개 시스템의 폴이 리얼 축에 따라서 움직일 때, 즉 뭐냐면 첫 번째 시스템의 폴은 조금 더 이 허수축에 가깝고 두 번째 시스템은 멀어질 경우에 이제 차이점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아보면은 첫 번째 오메가 D 댐프드 프리퀀시가 같죠. 왜냐면 이쪽 가로 그러니까 이미지너리 엑시스 만나는 점이 댐프드 프리퀀시니까 같다. 즉 댐프드 프리퀀시는 오메가 n의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추럴 프리퀀시는 어떻게 변할까요? 1번 시스템과 2번 시스템의 차이를 보면은 훨씬 2번 시스템이 멀어지죠. 그래서 내추럴 프리퀀시는 증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댐핑은 어떻게 될까요? 댐핑은 요 각도와 요 각도를 비교해 보면은 세타 1, 세타 2가 당연히 세타 2가 더 크죠. 그러니까 댐핑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네 번째 시그마 관점에서 보면 시그마는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실축에서 점점 원점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럼 요 네 가지 특성으로 우리가 이 오른편 위에 있는 각 시간 규격하고 그 파라미터의 관계성 오메가 n과 제타의 관계성을 다시 염두에 두면은 하나씩 우리가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메가 d가 같다라는 얘기는 피크 타임 이퀘이션을 보면은 피크 타임은 오메가 d 분의 파이입니다. 즉 오메가 d가 같다는 얘기는 피크 타임은 same 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n 증가하기 때문에 rise 타임은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 n 증가하니까 rise 타임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댐핑이 늘어나니까 댐핑만의 함수인 오버슛 얘는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틀링 타임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오른쪽 위에 있는 함수 박스에서 세틀링 타임은 시그마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즉 세틀링 타임은 시그마가 증가하니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시간 규격하고 파라미터 관계성이 이렇게 나오고 요 왼쪽에 위에 있는 그림처럼 피크 타임이 같죠. 그러니까 두 개 오버슛은 다르지만 피크 타임이 같다. 그리고 아무래도 2번이 조금 더 빨리 세틀링이 돼서 이제 들어간다는 거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 개의 시스템이 있는데 서로 다른 시스템인데 폴의 위치가 레디얼 디렉션, 즉 원점 기준으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제 폴이 이동됐을 때 1번 시스템, 2번 시스템, 3번 시스템에 서로 다른 폴이 셋 다 이제
세컨 오더 시스템인데 폴의 위치가 3번이 훨씬 더 원점에서 멀다 라는 얘기를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아까처럼 자 같은 값이 뭐냐, 세 개 시스템에서 같은 값이 이 레디얼 디렉션으로 가기 때문에 이미지너리 엑시스와 이루는 각도가 같습니다. 같다는 말은 뭐냐면은 세 개 시스템의 댐핑이 same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추럴 프리퀀시는 어떻게 될까요? 3번 시스템이 원점에 더 멀죠. 그래서 증가. 자, 이 두 가지를 보고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은 자, 댐핑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댐핑은 오버슛에 직접적인 연관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슛이 같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 프리퀀시가 증가하기 때문에 라이즈 타임은 줄어들겠죠. 반대로. 그리고 물론 피크 타임, 세틀링 타임은 다 같이 오메가 n하고 제타의 함수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차이를 뭐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 오버슛이 같고 라이즈 타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이 그림처럼 세 개의 시스템 반응이 뭐 1번이 굉장히 느리게 나타나는 반응이고 3번이 굉장히 빠른데 차이점이 바로 라이즈 타임이 줄어들죠. 라이즈 타임이 줄어들어서 1번보다 3번이 훨씬 빠르게 이 두 개 사이에서 훨씬 금방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같은 점은 오버슛이 같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버슛이 같다. 자, 그러면은 이 세컨 오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간 영역에서 규격하고 시스템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 어떤 시스템 K가 5Nm 그리고 매스가 있고요. 댐퍼가 이렇게 달려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댐핑 값은, 댐핑 코에피션트는 아직 모른다고 가정하고요. 매스도 언노운이고 댐핑 코에피션트도 언노운이다. 근데 이제 문제의 조건이 뭐냐면은 이 댐핑 코에피션트하고 C 값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20%의 오버슛, 퍼센트 오버슛이 나타나고 그리고 세틀링 타임이 2초가 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물론 세틀링 타임, 요 시스템 반응 스텝 입력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컴포넌트를 계산을 해봐라 라는 문제로 우리가 이 기존의 그 기술들을, 기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달함수가 뭐냐? 먼저 전달함수는 다시 반복하지 않겠는데 일반적인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과 같은 결과로 나오고요. n분의 1. 그랬을 때 요것을 이제 뭐랑 비교하냐면은 일반적인 제너럴 세컨 오더 폼은 2 제타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 제곱분의 어떠한 비례식 k 대문자 이렇게 했을 때 각 개수를 비교해 보니까 오메가 n 제곱은 n분의 k와 같고요. 그래서 오메가 n이라는 것은 루트 n분의 k, 그리고 2 제타 오메가 n은 n분의 c와 같다. 자, 이렇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세틀링 타임이 2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세틀링 타임 식은 제타 오메가 n분의 4로 어프록시메이션 될 수 있고요. 얘가 2다 라는 얘기로부터 우리가 제타 오메가 n 댐핑 레이쇼와 내추럴 프리퀀시 값은 대략적으로 2 정도 돼야 되겠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20%의 오버슛이다. 오버슛은 어떻게 되냐면 오버슛 식에서부터 우리가 오버슛이 주어졌을 때 원래 댐핑 값을 계산하는 식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로그 mp 나누기 100 루트 파이 제곱에 로그 제곱에 mp 나누기 100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버슛이 100%다, 20%다 라는 얘기는 mp가 이제 20 딱 넣었을 때 요
값을 사용해서 제타를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0.456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댐핑 레이셔 결정됐으니까 현재 이제 일반적인 제너럴 파라메타로 모르는 값은 오메가 n이 값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주어진 조건들에서부터 오메가 n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메가 n은 대략적으로 2 나누기 제타 정도 돼야 되니까 오메가 n은 대략 0.456분의 2 돼서 4.38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K 값은 아까 얘기했을 때 5라고 했고요. 오메가 n은 4.385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요 식을 사용해서 매스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매스는 K 나누기 오메가 n 제곱.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대략 0.26kg 정도 필요하다. 그럼 나머지 결정해야 될 그 소자의 실제 값, C 값이 필요하죠. C 값은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C 값은 2 제타 오메가 n은 n분의 C와 같다라는 여기 식에서 2 곱하기 0.456 곱하기 4.358은 n분의 C. 그래서 C는 대략적으로 1.04 뉴턴 미터 퍼 세크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방금 전에 본 예제처럼 어떤 시스템의 컴포넌트 값을 계산할 때 지금 시간 영역에서 규격하고 우리가 제네럴 형태로 만들었을 때 파라메타인 제타나 오메가 n을 관련 짓는 그 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해서 하는데 만약에 어떠한 그 주어진 문제가 어떤 트랜지언트 어떤 시스템에서의 requirement가 요구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그럼 주파수 영역에서의 그 폴의 위치를 결정하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첫 번째가 라이즈 타임의 경우에 라이즈 타임은 대략적으로 1.64 나누기 오메가 n 그러니까 내추럴 프리퀀시 반비라는 어떤 그림으로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파수 그 그림에서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하는 것은 원점에서의 거리니까 이렇게 반원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스테이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LHP에 폴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주어진 조건이 라이즈 타임이 어느 정도보다 작아야 된다. 주어진 조건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제어 시스템 설계할 때 그 폴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것은 요 안쪽은 폴이 놓이면은 안 되는 영역. 그러니까 폴이 놓이게 된다면은 이 반원의 바깥쪽에 놓이게 되면은 그렇게 놓인 모든 시스템의 라이즈 타임은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만약에 오버슛, 퍼센트 오버슛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값으로 얘가 어느 값보다 작아야 된다. 보통 작은 게 좋은 거니까 오버슛이.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그림은 오버슛은 어떻게 되냐면 원점에서의 이루는 각도, 이 버티컬 각도가 오버슛이죠. 그러면은 오버슛이 어떤 값보다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는 댐핑이 어느 값보다 커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요 시스템 설계할 때 금지된 영역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된 영역에 폴을 놓으면은 오버슛이 커지게 되죠. 즉 댐핑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 바깥쪽에 폴을 놓게 되면은 이 조건을 항상 만족하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만약에 세틀링 타임이 어느 주어진 세틀링 타임 값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빨리 반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세틀링 타임은 우리가 시그마 분의 4로 근사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세틀링 타임은 어느 정도 값보다 작게 유지하려면은 결국 시스템 파라메터에서 이 익스포넨셜 디케이 프리퀀시인 시그마 값을 어느 값 범위로 제한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라는 것은 리얼 파트니까요. 금지된 영역은 요 안쪽 보다 바깥쪽에 폴이 존재하게 되면은 어떠한 그 시그마 값은 더 훨씬 커지게 되죠. 그러므로 세틀링 타임은 더 줄어들게 되는, 요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고, 만약에 어떤 설계자가 이 요구 조건들을 하나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동시에 주어졌을 경우에 얘 셋을 다 합쳐서 이제 말을 하게 되면은 설계 여러분들이 폴을 놓을 수 있는 그 주파수 영역에서 놓을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있다라는 형태로 말을 하게 되면은 자, 댐핑 영역, 그리고 세틀링 타임 영역, 그리고 이렇게 그 내추럴, 그러니까 라이즈 타임 영역,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요 세 가지가 합쳐진 영역을 금지 영역으로 놓고 이 나머지 구간에 내가 어디다 폴을 놓든 간에 그렇게 되면 이 요구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는 세컨 오더 시스템, 2차 시스템에 대해서 스텝 레스폰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정성적인 부분을 이해하는데 그 정량적인 부분으로 확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량적인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규격인 뭐 라이즈 타임, 그 다음에 피크 타임, 퍼센트 오버슛, 세틀링 타임, 이 네 가지들을 이 얘기를 했고요. 이 네 가지 파라미터들이 세컨 제너럴 오더, 그러니까 세컨 시스템, 일반적인 형태의 세컨 시스템은 이 제타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 제곱분의 오메가 n 제곱이라고 해서 제타 또는 오메가 n에 대한 어떠한 관계식으로 주어졌는데, 이 제타 오메가 n이라는 파라메타를 타임 도메인 규격으로 어떻게 변환을 시킬 수 있느냐라고 해서 라이즈 타임은 오메가 n분의 1.64, 피크 타임은 오메가 n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분의 제타 파이, 그리고 오버슛은 좀 복잡한 식인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제타 파이 나누기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 곱하기 100, 그리고 세틀링 타임은 4 나누기 제타 오메가 n, 이렇게 표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많이 쓰이는 게 이 오버슛이라는 것은 제타만의 함수다라는 거하고 라이즈 타임은 오메가 n만의 함수다라는 거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폴 로케이션, 제타 오메가 n으로 결정되는 폴 로케이션하고 그거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이제 하나씩 분석적으로 알아봤고요. 거기서부터 이 그 타임 도메인 스페시피케이션에 맞는 폴 로케이션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어떤 트랜지언트 조건에 맞는 어떤 컴포넌트 값, 실제 컴포넌트 값을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그리고 그 설계하는 그 규격,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커스터머가 이런 걸 설계해 주세요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주어지는 규격 값은 이 아까 타임 도메인에서 주어지는 규격 값들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제타나 오메가 n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어떤 말을 하는지 그냥 시간 몇 초 이내로 세틀링 되게 해주세요. 아니, 오버슛이 얼마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제어기 설계한 사람이라면은 그거에 맞게 시스템 파라미터를 도출하고 그거에 맞는 어떤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이제 제어 시스템 엔지니어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대해서는 고차 시스템에 대해서, 즉 그 기본 세컨 오더 시스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이제 폴이 더 추가가 되거나 제로가 추가됐을 때 반응이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